햇살이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정화는 아내 미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밝고 따스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겨울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 정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에 생기라곤 하나도 없었어요.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목수였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주름만 가득했습니다. 눈빛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고 손가락은 더 이상 나무를 만지지 않아 거칠어져 있었어요. 작업실 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미연이 떠난 후로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요. 목공 도구들은 그대로 놓여 있겠지만 정환에겐 그곳을 들여다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추억이 있었으니까요. 젊은 시절 정환과 미연은 꿈에 부풀어 이 공방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창고를 보며 미연이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여보, 이곳에서 당신이 만드는 가구들로 많은 사람들의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때 미연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환도 그랬고요. 둘은 밤낮으로 일했고 정환이 나무를 다듬으면 미연은 마감을 도왔습니다. 둘의 손길이 닿은 가구들은 금세 입소문이 나서 찾는 이들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미연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이후 정환의 삶도 함께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미연아, 내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정환은 아내가 없는 이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많이들 위로해 주려 했지만 정환이 모든 사람들을 밀어내버렸으니까요. 정환은 미연이 생전에 가장 열정을 쏟았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동물보호소 봉사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미연은 마을 외곽의 작은 동물보호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버려진 개와 고양이들을 돌봐주었어요. 여보, 우리가 은퇴하면 작은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 어떨까요? 우리 집 뒤편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작은 보호소를 만들면. 그때 정환의 대답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런 거 너무 번거롭지 않아? 우리 둘이 편하게 살자. 그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미연의 얼굴에 스친 실망감을 정환은 지금도 기억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간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은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환은 문득 냉장고가 텅 비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날인 오늘 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비록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불편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귀찮네. 정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려왔고 우산 아래로 차가운 빗방울이 튀어 올랐습니다. 시장은 예상보다 붐볐어요. 장날이니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정환 씨, 오랜만이네요. 채소 가게 주인 여자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환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필요한 물건들을 담고 돌아가려는 순간 귓가에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개장수가 철창 안에 개들을 가두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왠지 모르게 정환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싸게 드릴게요. 순종은 아니지만 건강한 녀석들이에요. 개장수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환은 그 자리에 우뚝 섰어요. 철창 안에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비에 젖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겁에 질려 구석에 숨어 있었지만
한 마리 하얀 개만은 달랐어요. 하얀 털의 중형견은 정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정환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치 미연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슬픔이 담긴 눈빛. 정환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저 하얀 개는 얼마인가요? 입에서 나온 말에 정환 자신도 놀랐습니다. 개장수는 흥미롭다는 듯 정환을 바라봤어요. 저 녀석 좋은 눈썰미 가지셨네요. 얼마 전에 주인이 버리고 간 녀석인데 참 영특해요. 근데 나이가 좀 있어서 얼마냐고요. 정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개장수는 가격을 말했고 정환은 아무 흥정도 없이 그 돈을 건넸습니다. 목줄이 필요하실 텐데 그냥 이대로 데려갈게요. 정환은 철창 문이 열리자 하얀 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개는 망설임 없이 정환에게 다가왔어요. 마치 오래 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이죠.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느새 빗줄기가 가늘어졌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정환은 하얀 개를 품에 안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름이 뭐지? 주인이 뭐라고 불렀을까? 개는 그저 정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정환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백구, 그래. 내 이름은 백구야. 백구는 마치 이름을 이해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정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미연이 떠난 후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환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가슴 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연이 사랑했던 동물들, 그리고 이제 정환의 집으로 오게 된 백구. 미연아, 이게 내가 보내준 선물인 걸까? 정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미연의 미소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정환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어요. 무언가 따뜻한 것이 발치에서 느껴졌습니다. 백구였습니다. 어제 데려온 하얀 개는 정환의 발치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요. 아침이구나. 정환은 중얼거렸습니다. 미연이 떠난 후로 아침은 항상 고통스러웠어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녀의 빈자리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백구의 존재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은 것 같았어요. 백구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흔들며 정환에게 다가왔어요. 정환은 조심스럽게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온기를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았어요. 배고프지? 나도 배고프네. 정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달력을 보니 오늘은 미연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 1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어제는 그녀를 기리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오늘은 백구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역시나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 장을 보고 왔는데도 백구를 위한 음식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내 음식은 준비 못했네. 정환은 자신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백구를 위해 계란을 하나 더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요리였어요. 미연이 없는 지금 정환은 대부분 그냥 라면이나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곤 했습니다. 자, 먹자. 정환은 백구의 앞에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정환이 먼저 한 입 먹기 전까지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환은 놀랐어요. 너 참 똑똑하구나. 백구의 예의 바른 모습에 정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일 줄은 몰랐어요. 미연이 떠난 후로 늘 혼자 먹던 식사였는데 오늘은 누군가와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백구가 현관문 쪽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밖에 나가고 싶은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였어요. 밖에 나가면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텐데. 하지만 백구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산책하자. 정환과 백구는 집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예전에는 미연과 함께 자주 산책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계절의 변화, 바람의 냄새, 햇살의 온도를 이제야 다시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면 정화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백구 덕분에 대화가 시작되기도 했어요. 정환 씨, 개를 키우시게 됐네요. 동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환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제 데려왔어요. 미연 씨가 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그 말에 정환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맞아요. 미연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픔과 함께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미연의 일부가 백구를 통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약을 먹는 것이었어요. 미연이 떠난 후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지만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왠지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통을 찾기 위해 서랍을 열던 정환의 손이 멈췄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짖으며 방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정환은 백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백구는 마당을 지나 정환의 작업실 쪽으로 향했어요. 거기는 안 돼. 백구야. 정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업실은 미연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아직 그곳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작업실 문 앞에서 계속 짖었습니다. 정환은 천천히 작업실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정환은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1년 동안 열지 않은 공간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목공 도구들, 반쯤 완성된 가구들, 미연이 좋아했던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백구는 정환을 뒤로 하고 작업실 구석으로 향했어요. 창고 쪽이었습니다. 정환은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백구가 멈춘 곳은 오래된 찬장 아래였어요. 뭐가 있는 거야? 정환은 몸을 숙여 찬장 아래를 살폈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손을 뻗어 꺼내보니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미연이 쓰던 보석함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일기장과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봉투에는 정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의 필체였어요. 이게 뭐지? 정환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정환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 나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집 뒤편 땅. 내가 늘 동물보호소를 짓고 싶어 했던 그곳의 소유권 서류예요. 모두 당신 이름으로 해놓았어요. 언젠가 당신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내 꿈을 이어주길 바라요. 세상에 버려진 생명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내가 가장 바라는 일이니까요. 항상 사랑합니다. 당신의 미연. 정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미연은 자신의 꿈을 위해
묵묵히 준비해왔는데 정화는 그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번거롭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 얼마나 미연을 아프게 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백구가 정환의 곁에 다가와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정환은 백구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미연아. 내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정환의 눈물이 백구의 하얀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환은 결심했어요. 미연의 꿈을 이루어주기로.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말이죠. 일기장을 펼쳐보니 미연이 동물보호소에 대한 계획들을 꼼꼼히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구조로 지을지, 몇 마리의 동물을 수용할지, 필요한 장비는 무엇인지 모든 것을 생각해 놓았어요. 정화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이 말했던 땅이 보였어요.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지만 언젠가 그곳에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길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백구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환의 눈에는 오랜만에 결심이 서린 빛이 돌아왔어요. 미연의 꿈, 잊혀진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환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어요. 아침마다 백구와 함께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작업실을 다시 열었다는 거였어요. 정환은 먼지 쌓인 작업대를 닫고 녹슨 공구들을 하나씩 손질했습니다. 손에 다시 느껴지는 도구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뭘 만들어 볼까? 백구야? 백구는 작업실 한 구석에 놓인 방석 위에 편안히 누워 정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환은 미연의 일기장에 적힌 동물보호소 설계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연은 정말 꼼꼼했어요. 필요한 공간, 설비, 심지어 예산까지 모두 계산해 놓았습니다. 미연아, 내 꿈을 이루어 줄게. 정환은 눈물을 참으며 설계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의 계획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보았어요. 동물들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작업실에서 보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백구와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을 광장에 도착하자 뭔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정환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강 부장이었습니다. 한때 정환과 함께 가구 사업을 했던 동업자였죠. 하지만 5년 전 강 부장은 정환의 디자인을 몰래 가지고 독립해버렸습니다. 그 일로 정환의 사업은 크게 타격을 입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강 부장은 정장 차림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린힐 리조트 개발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개발은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골프장과 호텔, 레저 시설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마을 경제도 살아날 겁니다. 강 부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환은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발 지역은 이쪽입니다. 마을 외곽의 이 부지부터 시작해서 정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 부장이 가리키는 지도에는 미연이 계획했던 동물보호소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환의 땅이었습니다. 미연이 남겨준 그 소중한 땅이.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환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듯 정환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해온 정환이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강 부장님, 거기는 제 땅입니다.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지 말아주세요. 강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 정환 씨, 오랜만이군요. 걱정 마세요. 당신 땅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시세보다 훨씬 높게 매입할 계획이니까요. 정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곳에 동물보호소를 지을 계획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강 부장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동물보호소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것보다 리조트가 마을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줄지 생각해 보세요. 정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백구가 충실하게 그의 곁을 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연의 꿈을 지키고 싶었지만 강 부장은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 부장이었어요. 정환 씨,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 땅이 없으면 우리 계획 전체가 어그러집니다. 시세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정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은 제 아내의 미연이의 꿈이 담긴 곳이에요. 전화 너머로 강 부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 씨가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당신 혼자서 그런 보호소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정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백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환을 바라보았어요. 정환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백구야. 우리가 지킬 거야. 그날 밤 정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 부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는 혼자서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을까? 자금은? 경험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새벽녘 정환은 결심했어요. 어렵더라도 미연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작업실로 향했어요. 몫으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정환은 보호소 설계도를 완성하고 필요한 목재와 자재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가구업계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정환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강 부장이 직접 정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의 얼굴은 비즈니스맨다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정환 씨, 다시 생각해 보셨나요? 정환은 강 부장을 작업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동물보호소에 완성된 설계도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제 계획입니다. 미연의 꿈이자 이제는 제 꿈이 된 프로젝트죠. 강 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한 장 때문에 수억 원을 포기하겠다고요? 정말 현실적이지 못하군요. 정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제 땅은 팔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도 제 소유이니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을 거예요. 강 부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환 씨, 우리는 오랜 인연이 있으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사시킬 겁니다.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환은 놀랐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강 부장은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강 부장이 돌아간 후 정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 부장의 말대로 자신은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면 정화는 미연이 생전에 친하게 지냈던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미연의 꿈과 보호소의 중요성을 설명하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미연 씨다운 꿈이에요. 강 부장이 추진하는 리조트보다는 동물보호소가 우리 마을에 더 어울리겠어요. 주민들의 지지에 정화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강 부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마을 이장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일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화는 매일 밤 늦게까지 동물보호소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미연의 꿈을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백구는 항상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은 마치 미연이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백구야? 백구는 정환의 손을 핥으며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라면. 정환의 눈에 결의가 어렸습니다. 강 부장과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연의 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리조트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 날이었습니다. 강 부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존경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 저희 그린힐 개발의 비전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마을을 관광의 중심지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강 부장은 화려한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골프장, 호텔, 수영장 모두 그럴듯해 보였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환의 손에는 자신이 준비한 동물보호소 설계도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백구는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환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개발로 인해 2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마을 세수도 3배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강 부장의 말에 일부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이장님의 말에 정환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강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정환 씨, 말씀하세요. 정환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든 설계도를 펼쳤어요. 저는 이 개발 계획에 반대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제 아내 미연이 꿈꾸던 것은 이곳에 동물보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 삶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요. 정화는 자신이 준비한 모형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무로 정교하게 만든 동물보호소 모형이었어요. 주민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정환 씨가 직접 만든 건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목수니까요. 정환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노인들이 동물과 함께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 동물 관련 직업 체험까지 미연의 일기장에 있던 아이디어들을 발전시켜 설명했어요. 강 부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시설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경제적 효과는 리조트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을의 가치, 자연환경,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까지 생각해야 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미연의 제자 지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지수는 정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입니다. 미연 선생님의 제자였고 최근에 해외에서 수의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연이 지수를 많이 아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 타이밍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정환 선생님과 함께 이 동물보호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고 해외에서 배운 동물보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의 당찬 발언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강 부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잠깐만요. 이게 다 좋은 이야기지만 법적으로 그 땅의 소유권이 확실한가요? 개발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 부장의 질문에 지수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미연 선생님이 정환 선생님 명의로 등록해둔 토지 소유권 증서와 아직 개발 지역으로 공식 지정되지 않았다는 행정 문서입니다. 정환은 놀랐습니다. 지수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온 것에 감동했어요. 마을 이장님이 서류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군요. 강 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회의장을 떠났어요. 그의 뒤로 몇몇 사업 관계자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환은 지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 타이밍에 나타난 거예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언젠가 선생님의 꿈을 이어달라고. 해외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 부장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요. 정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연은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던 거였어요.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꿈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지수 씨, 함께 미연의 꿈을 이루어 보자고요. 그날 저녁 정환의 집에 많은 마을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동물보호소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었어요. 정환은 작업실에 만든 상세 모형을 보여주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이네요. 이런 곳이라면 저도 아이들과 함께 자주 찾고 싶어요. 주민들의 반응은 열렬했습니다. 정환은 오랜만에 자신감을 느꼈어요. 목수로서의 기술을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재능으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해요. 정환의 제안에 여러 주민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기공사를 도와주겠다는 전기기술자, 페인트칠을 맡아주겠다는 화가, 홍보를 담당하겠다는 젊은이까지. 미연의 꿈은 이제 마을 전체의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법적 문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수의 도움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법적 절차를 밟았고 강 부장의 개발 계획에 제동이 걸렸어요. 하지만 강 부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정환이 작업장으로 가보니 공사 자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었어요. 정환은 크게 낙담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자재를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환의 목공 솜씨가 빛을 발했어요. 그가 디자인한 나무 구조물들은 아름답고 견고했습니다. 동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교육을 위한 교실까지 모두 정환의 손길이 닿았어요. 정환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다니. 지수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미연이가 꿈꾸던 대로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정환과 주민들은 서둘러 자재를 정리하고 공사장을 정비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위험합니다. 정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수의 비명이 들렸어요. 정환 씨, 지붕이 무너져요. 정환은 돌아보았습니다. 반쯤 완성된 보호소의 지붕이 강풍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수가 그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수 씨, 정환은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빠르게 지붕을 지탱할 방법을 찾았어요. 목수로서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제가 지붕을 잡고 있을게요. 정환은 자신의 몸으로 흔들리는 기둥을 지탱했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빠져나왔어요. 그 순간 지붕이 무너졌지만 다행히 둘 다 무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정환은 비에 젖은 공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부 손상된 부분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백구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백구야. 정환이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 공사장 한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백구야. 어디가? 정환이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백구는 무너진 잔해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어요. 정환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있었습니다. 미연이 생전에 만들었던 작은 조각상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미연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정환은 조각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와 결의의 눈물이었어요. 함께 하고 있구나, 미연아. 다음 날부터 보호소 재건 작업은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환의 리더십 아래 마을 주민들은 하나가 되어 일했어요. 강 부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연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미연의 쉼터 위로 비추었습니다. 개장식 날이었어요. 정환은 일찍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백구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구나, 백구야. 정환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동물보호소가 완성되었습니다. 보호소는 정환의 목공 실력이 빛나는 공간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따뜻한 구조물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들, 동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들, 모두 정환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환 씨, 준비 다 되셨나요? 지수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리본이 들려 있었어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정환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연이 떠난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어요. 지수는 정환의 변화를 느꼈는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연 선생님이 보시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정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맞아요. 미연이 여기 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지만 그녀는 어떤 의미로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곳에 미연의 꿈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으니까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이 많았어요. 지역 신문사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이런 곳이 우리 마을에 생기다니 자랑스러워요.
사람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보호소 입구에는 커다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연의 쉼터라고 정환이 직접 새긴 글자였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모든 생명에게 두 번째 기회를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장식은 마을 이장님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에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이 보호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장님은 정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정환 씨의 끈기와 목공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였습니다. 미연 씨의 꿈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정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장님의 축사가 끝나고 정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이 긴장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보호소는 제 아내 미연의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겼고 특히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 삶을 주고 싶어 했어요.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서 시작했지만 곧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정화는 마을 주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미연의 쉼터는 버려진 동물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선물할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커다란 가위를 정환에게 건넸어요. 입구에 걸린 리본을 자르는 순간 미연의 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호소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환은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자신이 디자인하고 만든 공간들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쪽은 작은 동물들을 위한 공간이고 저쪽은 큰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에요. 모든 공간은 동물들의 습성과 필요를 고려해 디자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정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정환이 직접 만든 나무 가구들과 구조물들은 모두의 찬사를 받았어요. 와, 이런 멋진 곳을 만드셨네요. 정말 동물들의 천국 같아요. 개장식 날 첫 입소 동물들이 도착했습니다. 인근 동물보호소에서 이전에 온 3마리의 개와 2마리의 고양이였어요. 지수는 수의사로서 모든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다들 건강하네요. 이제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동물들은 조금 긴장한 듯했지만 곧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신기하게도 새로 온 동물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자처했어요. 마치 오래된 주인인 것처럼 새 식구들에게 공간을 안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백구, 너 정말 똑똑하구나. 정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개장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정환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백구가 그의 곁에 누웠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백구야. 미연이의 꿈을 이루었어. 정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귀를 세우더니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백구야, 어디가? 정환이 백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보호소 담장 너머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백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환이 손전등을 비춰보니 작은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덜덜 떨고 있었어요.
백구는 조심스럽게 새끼 강아지에게 다가가 핥아주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여기에? 정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끼 강아지는 아주 어렸고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정화는 새끼 강아지를 보호소로 데려왔습니다. 지수에게 연락해 응급 체크를 부탁했어요. 다행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네요. 조금 지쳤을 뿐이에요. 지수가 안심시켰습니다.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름을 지어줘야겠네요. 우리 보호소의 첫 구조 강아지인데. 정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별이. 이름을 별이라고 지어줄게. 지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별이인가요?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연이가 별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 항상 행복해했어요. 이 작은 강아지도 우리에게 빛이 되어줄 것 같아서. 지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화는 별이를 품에 안고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그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환, 백구, 그리고 별이. 다음 날부터 미연의 쉼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입양을 원하는 가족들, 봉사를 하고 싶은 학생들, 단순히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들까지. 보호소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화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목공 교실이었어요. 주민들에게 간단한 목공 기술을 가르치며 동물들을 위한 장난감이나 집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일은 마음을 치유해줘요.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정환의 목공 교실은 금세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들은 정환의 기술과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백구와 별이는 보호소의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백구는 놀랍도록 영리하게 다른 동물들을 돌봤고, 별이는 방문객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두 마리의 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사했어요. 몇 주 후, 정화는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보호소 뒤뜰에 심은 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미연을 기리기 위해 심은 것이었어요. 정화는 나무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 꿈이 이루어졌어.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 되었어. 많은 생명들이 새 삶을 찾고,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내가 꿈꾸던 그대로야. 바람이 살랑거리며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미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보내준 백구 덕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냈어. 정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평온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는 너무 슬퍼하지 않을게. 내가 남겨준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게. 백구와 별이가 정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환은 두 마리의 개를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이제 가족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미연의 쉼터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강 부장이었어요. 그는 리조트 계획을 접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환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 부장의 태도는 예전과 달리 겸손했습니다. 정환은 그를 보호소 마당으로 안내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군요. 제가 틀렸습니다. 이런 공간이 마을에 얼마나 큰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강 부장의 진심 어린 말에 정환은 놀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강 부장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래된 갈등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연의 쉼터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많은 동물들이 새 가족을 만났고 새로운 동물들이 계속해서 보호소를 찾아왔습니다. 정화는 매일 아침 백구와 별이를 데리고 미연의 나무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연에게 일상을 이야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미연아,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낼게. 내가 남겨준 선물들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고마워. 백구는 나무 주변을 돌며 꼬리를 흔들었고 별이는 정환의 발치에 앉아 햇살을 즐겼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일상, 새로운 시작. 정환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미연의 쉼터의 문 위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걸려 있었어요. 정환이 직접 새긴 글귀였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연에게 당신의 꿈이 여기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이 이 글귀를 비추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습니다. 정환과 백구와 별이는 그렇게 미연의 선물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습니다.